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새해는 정말 복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신년만 되면 사주, 점집 이런 데 문턱이 다를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고. 신년이 특히 그렇죠. 네. 그렇지만 평상시에도 2026년은 더 늘 거예요. 우리 스튜디오에 있는 홍대 입구 근처도 타로도 꽤 많이 있고요. 사주 보는 그런 곳들도 제가 본 것만 해도 2군데 있을 정도니까 굉장히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계속 늘어납니다. 지금 이게 유리계단 시대를 넘어서 AI가 오면서 엄청 미래 불안이 커졌거든요. 그러니까 사주 보시는 분들 점점 많아질 거고,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 빨리 가게 내세요. 찬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질문은 사람들은 사주나 운세에 열광하는 걸까에 대해서 교수님이랑 좀 얘기를 해보고 싶거든요. 제가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꽤 저나 여러분들의 주관을 확실하게 갖고 있으니까 뭔가 여러분들께 이야기로 제공할 수 있는 게 좀 많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사주나 운세에 열광하는 걸까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운명은 정해져 있다, 개척할 수 있다에 대한 교수님의 생각이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새해 운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이 있다. 과학 사주와 과학이네. 엄청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시작하기 앞서가지고 아까 전에 제가 몰래 대표님 사주를 봤거든요. 사주 봤어요. 인터넷으로도 보고 제가 또 나름 잡기에 능해서 사주를 좀 볼 줄 알아요. 아, 그렇구나. 네. 혹시 AI로도 봤습니까? AI로도 봤어요. 아, 그렇구나. 제가 천일기인이라고 사주 보는 어플이 있는데 여기에 한 100명 정도 친구들을 봐줬었거든요. 근데 제가 봤던 사람 중에 귀인이 가장 많은 사주였어요. 너무 좋네. 그래서 이런 알킨 유니버스 같은 걸 하시는구나. 아, 주변에 좋은 사람이 엄청 많으셔가지고. 아, 그렇구나. 아이고, 새해에는 정말 이 좋은 분들에게 사랑을 더 많이 나누는 그런 해가 되도록 제가 노력을 해야겠네요. 그리고 저는 그게 궁금해가지고 저희 세 명의 이제 합도 봤거든요. 아, 그렇구나. 근데 표정이 안 좋네. GPT한테 물어보니까 얘기가 너무 재밌었어요. 아, 그러니까 세 사람의 사주의 개요를 이제 앱에서 찾은 다음에 네. 그 내용을 한꺼번에 집어넣고 GPT한테 세 사람의 합이 어떠냐 이렇게 네. 물어봤다는 얘기죠. 네. 오이고 이제 AI를 잘 쓰시네. 멋집니다. 이제 교수님이 우리 대표님이자 유튜버이고 우리는 PD야. 그래서 우리 셋이 내년에 어떻게 될 것 같아 하고 물어봤거든요. 네. 교수님은 물이시고 저는 나무고 또 박 PD님은 불이에요. 헐, 이런 완벽한 조합이 있을 수 있나? 서로 없는 거에 대한 보완이 돼서 내년은 불에 헤어가지고 네. 내년은 조금 더 잘 될 텐데 근데 조심해야 될 게 굉장히 바빠질 거여서 서로 칭찬을 많이 해주래요. 아, 그렇구나. 아, 물이 계속 이제 불도 꺼주고 물이 계속 나무의 그 양분도 이렇게 대주고 할 테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가만히 듣고 보니까 사주를 빙자한 구체적 부탁 같은 느낌이 칭찬 좀 많이 합시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멘트가 되게 재밌었는데 명리학적으로 유튜브를 위한 산업이다. 그래서 그 자체가 성공 포텐셜 구조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되게 재밌었어요. 저도 보면서 재밌기도 하고 저도 이제 사주 보는 거를 제 통계학이라고 생각을 해서 재밌게 보는데 교수님 생각에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주나 운세에 열광하는 것 같으세요? 핵심은 미래를 미리 당겨서 보는 거지 않습니까? 핵심 개념을 머릿속에 넣어놓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우리가 사주에 열광하는 이유는 세 가지로 딱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는 미래 불안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원인을 정확하게 읽어야 우리가 사주나 MBTI 같은 것을 볼 때 어디에 주의를 해야 되는지가 확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미래 불안이라는 건 뭐 당연하죠. 사실 우리 코로나 이후에 세계가 엄청 많이 변했어요. 우선 이제 온라인 세계랄까, 그러니까 직접 대면하지 않는 문화가 완전히 일반화돼 있고, 그러니까 온 오프라인이 하나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됐죠.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업무 방식이라든지 또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완전히 바꾸기 때문에 업무 방식이 바뀌면은 회사가 바뀌는 거죠.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면 소비나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지금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특히 젊은 층들은 자신의 일자리 또는 자신이 고령층들을 부양해야 되는 사회적 부양이죠. 이제 이런 것들이 확 부담으로 엄습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청년 실업이 엄청 높은 데다가 회사에서 이제 승진하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AI잖아요. AI에 의해서 한 번 더 큰 변화가 어쨌든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예측은 다 하고 있단 말이죠. 이 미래 불안이 사실 최근 10년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보면 가장 강력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주를 보는 것은 유행할 수밖에 없어요. 왜? 미래 불안 때문에. 그러면 처방은 미래 불안을 긍정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뭔가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거 이제 숙제로 남겨놓고요. 두 번째는 이건 조금 근본적인 것인데 사람들이 다 정체성 확인 욕구라는 걸 갖고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이지 이런 궁금증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MBTI를 엄청 보는 게 그런 이유에 사주도 당연히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사람이지, 내가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이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을 근본적으로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보는 것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반엄 효과라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반엄 효과 들어보셨죠? 반엄이란 분은 원래 서커스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말이 계기가 돼서 반엄 효과라는 용어가 만들어졌는데 어쨌든 용어의 유래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사주를 보러 갔어. 근데 굉장히 적극적인 면을 갖고 계심과 동시에 내면에 충실한 그러니까 자기 내부를 자꾸 돌아다보는 그런 특성을 동시에 갖고 계세요. 여러분들 거기에 해당합니까? 해당하지 않습니까? 해당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을 만한 보편적인 어떤 특성을 이야기를 하면 그걸 우리는 어떻게 듣냐면 맞아 내가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 라고 그것을 자기화해서 그러니까 말은 보편적인 말이 나왔는데 그것을 뾰족하게 자기의 특성과 매칭시켜서 나는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정의하는 방식 이거 이제 반엄 효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주는 그런 의미에서 완전히 이상한 예측을 해주지 않는 한 다 여러분들에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나쁘다고 할 수 있냐면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일단 사주를 비과학적이라고 합시다. 여기에 이제 반론을 하실 분들도 엄청 많죠.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해보자고요. 그게 비과학적이라도 그것이 하나의 트리거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의 계기가 돼서 자기가 자신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같은 걸 갖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MBTI 보는 거, 사주 보는 거 나쁘지 않다고요. 그걸 통해서 다만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자기 내면을 더 깊이 바라볼 수 있으면 엄청 좋겠죠. 제가 무슨 얘기할까요? 문제 해결법과 관련해서 뭐 뒤에 기회가 있으면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사주를 보던 MBTI를 체크를 해보건 무엇을 한다? 네, 기록을 해보세요. 그것을 메모를 키워드로 조금 해보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조금 더 선명하게 들여다보는 그런 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주는 자기 정체성 확인 욕구와 깊은 상관관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사주나 그 타로 같은 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위안 효과가 있습니다. 자기가 불안해하는 것 또는 자기가 이런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것 그러면 타로를 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가능성은 확 열려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충분히 준비는 안 돼 있고 그렇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런 A, B와 같은 우울을 범하면 당신은 망하는 길로 갈 수도 있고 이것만 피하면 시간을 조금만 기다리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미래가 열릴 겁니다. 타로를 보면서 이런 해석을 해줬어. 여러분들 타로 이야기를 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아까 반엄 효과 얘기했죠. 그 반엄 효과 때문에 정말 그럴 것 같고 그런 해석에 의해서 자기 위안을 받습니다. 저는 연초에 재미로 따라서 사주팔자 좀 적극적으로 보러 다니시고 그것에 의해서 미래 불안도 조금 가시게 하고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특성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하나의 계기를 삼기도 하고 조금 마음의 위안을 받은 상태에서 새해를 맞이하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다만 얘를 너무 과신하거나 또는 그것으로 끝내지 말고 그것은 아까 제가 트리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의 계기에 불과하니까 그걸 토대로 해서 자신의 생각 또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계획 또는 자신의 바램 이런 것들을 자꾸 메모해 보시면 사주팔자 보신 것도 여러분에게 나름 꽤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인데요. 그럼 교수님 생각에 운명은 정해져 있다 vs 개척할 수 있다. 교수님은 어떤 쪽이세요? 저는 사실 개척할 수 있다 파거든요. 오 적극적이네. 저는 뭐 솔직히 얘기하면 둘 다 아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제가 이 얘기 강연할 때도 가끔 드리는데 태어나서부터 여태까지 기억나는 자기의 과거를 쭉 한번 돌아보시라고요. 우리가 개척하고 주체적으로 결정해서 그 길로 간 케이스가 얼마나 돼요? 뭐 굳이 100으로 치면 우리의 결정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내고 그 방향으로 간 어떤 그 결정력의 측면에서 보면 뭐 20대 80?
80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여튼 무엇인가의 힘에 의해서 그 방향으로 결정이 되고 그래서 성실하게 삶을 살아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체적 결정에 의해서 인생을 개척해 갈 수 있다. 이건 틀린 얘기임에 확실해요. 오늘 이 얘기는 정말 중요하니까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거를 영어로 얘기하면 will과 shall의 세계다. 그래서 shall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하고 사실은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런 환경이나 그런 운이나 또는 운명이나 그것을 탁 하고 포착할 수 있는 힘을 갖추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 이런 데에 조금 마음을 쓰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거를 마찬가지로 세 가지로 나눠서 해석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운명이냐 나의 주체적인 선택이냐 이것은 변증적인 관계에 있어요. 변증법적인 관계에 있다는 얘기죠. 서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이 운명이라고 생각하게 될 상황은 또 사회과학자들은 그것을 사회 구조 또는 뭐 문화 이런 것들이 나에게 부지불식간에 영향을 미치는 거. 이것도 운명 우리 개인에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실제로 운명적인 어떤 힘 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죠. 저는 그것의 진실 여부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나의 의지와 상관없는 힘이 나에게 작동한다는 건 확실하게 알고 있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그동안의 인생 여정을 쭉 보면은 내가 생각지도 못한 여러 가지 힘이 나에게 작동해서 현재 내가 됐구나 하는 걸 제가 알고 있단 말이죠. 경험적으로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결정하지 않는 무엇인가의 힘이 있고 거기에 나라는 주체가 있어서 이 두 가지가 잘 상호작용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개척해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의 실체다 하는 것을 먼저 아주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게요. 신학적으로는 그러니까 신의 우리가 보통 전지전능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이 다 정해놨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신학적으로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신의 전지전능함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이것도 변증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사실 비슷한 논리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 나의 주체적인 선택, 나의 개척의 힘 이런 것과 나에게 주어지는 환경이나 운명이나 또는 사회 구조적인 작동이나 이런 것들이 상호작용하면서 나의 인생이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걸 절대로 좀 잊지 않았으면 한다는 게 첫 번째 얘기고요. 두 번째 얘기는 자 그렇게 해서 20대 80으로 내 인생이 이제 쭉 이어져 왔어. 지금 무엇인가 내가 선택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면 단순 운명론자는 아니야 이게 운명이 나에게 건네는 말을 내가 뭐 알아듣거나 아니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운명이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할 거야 또는 나를 그런 구렁텅이로 빠뜨릴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없죠. 그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좋지 하고 이제 여러 가지 고민들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이때 제가 반드시 강조하고 싶은 것이 두 번째 하고자 하는 얘기인데요. 모든 선택은 누적적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적적인 부분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이런 예를 가끔 듭니다. 제가 대학원의 학생 중에 하나가 미대 출신이에요. 그런데 기록관리를 하려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얘는 왜 미술을 안 하고 기록관리를 하려고 했지? 그래서 물어봤죠. 그랬더니 미술이 너무 싫대요. 그래서 사실은 홍대미대에서 대학원까지 한 친구거든요. 학부에서 서양화를 하고 대학원에서 미학 전공을 한 그런 친구인데 대학원까지 하고도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관리 열심히 2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논문을 쓰는데 뭔가 뭐 시스템이 어떻고 뭐 어쩌고 이런 주제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미술은 어쨌니? 그랬더니 미술이 싫어서 일로 왔는데 왜 교수님 자꾸 미술 얘기합니까? 그래서 내가 아니야 그래도 들었던 과목 중에서 기억에 남는 거 있지 않을까? 그랬더니 색채론이 기억이 남는다 그러더라고요. 그거야. 네 몸에는 네가 싫건 좋건 간에 누적적으로 너에게 여러 가지 인사이트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것을 버려서는 안 돼. 그것과 현재의 너의 선택이 잘 맞아떨어질 때 그럴 때 인생은 누적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앞으로 발전하는 것 아닐까? 기록관리 영역이에요. 기록관이라는 데는 보통 전시관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관의 패널의 내용과 색감의 어울림 요걸 가지고 논문을 쓰면 네가 미대에서 누적적으로 쌓은 너의 역량과 현재 기록관리에서 너가 쌓은 역량이 잘 융합돼서 꽤 좋은 논문이 되지 않을까? 금방 논문을 써서요. 기록학 연구라고 한국 최고의 기록학 관련 전문 학술지인데 석사 논문이 거기에 게재가 됐고요. 엄청 잘 살고 있어요. 우리가 운명을 바라볼 때 그리고 거기에서 주체적 선택을 할 때 누적적인 것이다. 과거에 내가 한 어떤 행동도 버릴 것이 없다. 그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해내고 현재 나의 역량으로
그것을 발휘하려고 하는 태도, 이거는 꼭 가져야 된다는 말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요? 이거 여러분들이 다 원하는 거예요. 이게 운명이 나쁜 것도 있지만 저는 그동안 제 경험을 해석을 해보면 당연히 나쁜 게 엄청 많았을 거예요. 근데 걔는 기억이 없고 좋은 운명적 흐름만 기억이 나요. 그런데 걔를 내가 포착해내지 못한다면 그 운명이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운명과 나의 주체적 선택의 변증법적인 이해를 한다고 하는 것은 실제 상황에서는 그 운명적으로 나에게 다가온 것을 알아채리고 포착하고 포착된 시점에 과감하게 용기를 내서 그 길로 나가는 거, 이게 엄청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올 다양한 운명적 흐름을 크게 뜨고 귀를 쫑긋 세우고 항상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현재 하고 있는 행동이나 현재 하고 있는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에 완전히 매몰돼가지고 이게 이제 관성적 삶이죠. 그리고 눈을 크게 뜨지 않고 귀를 쫑긋하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운명적 기회가 다가와도 우리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불어오는 일상에서의 운명적 만남 또는 세상의 큰 흐름에서의 운명적 만남,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은 항상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촉수사유라고 하는데, 촉수처럼 계속해서 생각하는 그런 습관을 몸에 착 붙이면 여러분들이 운명과 주체를 잘 융합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인데요. 네. 다가오는 새해에 운을 내 편으로 만드는 과학적인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과학적인 중요해요. 과학이다. 오늘 얘기를 과학을 끌고 와서 해라. 자, 과학 얘기라니까 저도 과학적인 정의를 한번 해볼까요? 운명이라는 거를 과학적으로 정리하면 뭐가 될까요? 제가 앞선 질문에 답변을 하면서 그래도 귀를 쫑긋 세우고 눈을 뜨고 요컨대 준비된 자가 돼야 운명과 만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사실 운명에 대한 과학적 정의를 하려면 그 부분이 들어가야 돼요. 준비된 자여야 해요. 우리는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준비된 자가 기회를 발견하는, 기회, 운명을 발견하는 학력, 그걸 우리가 운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운명을 정의하게 되면 우리가 그 운명을 만나는 과학적 방법을 당연히 찾아낼 수 있죠. 첫 번째는 뭘까요? 자신의 바램, 자신의 욕망, 자신이 원하는 것 그 자체를 어떻게 한다? 제가 계속 그러잖아요. 써라. 메모하면서 자신이 진정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신이 바라는 것과 맞아떨어지는 운명적 흐름이 왔을, 그러면 그것을 발견할 확률은 훨씬 더 높아지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뭘까요? 그러니까 자기의 바램을 알아서 그거로 끝나면 내 바램과 딱 맞는 운명적인 그런 조건 또는 운명적인 순간이 왔어. 근데 나는 실력이 제로야. 알아차리면 뭐합니까? 대응이 불가능한데.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과학적으로 할 것은 자신이 원하는 그러한 인생 또는 자신이 원하는 그러한 일 또는 자신이 원하는 그러한 만남을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역량을 키워가는 것인데 그냥 아무 역량만 키워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바라는 삶과 관련된 역량을 충분히 키워오면 첫 번째 얘기한 운명과의 만남을 자기가 원하는 걸 정확하게 알면 그것을 스스로 간취할 수 있게 되고 거기에다가 자신이 내용이 어느 정도만 준비가 돼 있어도 그 다음 스텝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운명 위에 내 몸을 태우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 되겠죠. 세 번째, 요게 여러분들의 생각을 잘 못하시는 부분일 것 같은데 사실 운명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오기도 하고요. 사회의 흐름에 의해서 오기도 하고요. 뭐 전혀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정말 운에 의해서 오기도 한단 말이죠. 그런데 특히 사람들에게서 온다는 걸 아주 주목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저는 내가 하고 싶은 바가 무엇인지가 확인이 됐으면 그 하고 싶은 바와 연관된 아주 넓은 네트워크를 항상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유, 그렇게까지 신경 쓰고 살아야 돼요? 아니에요. 그게 너무 재밌어요. 자기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과 연관된 사람들과의 만남만큼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걸 꼭 처세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꼭 필요한 거는 조금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혼자 그것을 좋아하고 혼자 그것을 준비하고 그 운명이 왔을 때 혼자 그것에 대응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주변에 같은 관심을 가진 사람 또는 나를 지지해 줄 사람이 많으면 운명과 만나기도 쉽고, 만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혼자의 힘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합력에 의해서 또는 지지와 응원을 받으면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요 세 가지가 제가 생각하는 운명에 대한 과학적 대응의 방법입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사주에 너무 의존해가지고 인생의 결정을 남한테 맡기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을까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주를 봐도 아까 제가 반엄 효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사주의 내용이 자기하고 핏하게 느껴지는 지점들이 있어요. 걔는 오케이입니다. 걔를 굳이 거부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주가 자기를 알고 응원받는 듯한 느낌을 준다 그랬죠. 그거 나쁘지 않다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핏한 것이 발견이 됐을 때는 그것을 수용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주를 보다 보면 그래서 사주는 한 번만 보시는 게 아니라 연초에 2군데, 3군데, 4군데 다니면서 여러분들에게 핏한 거를 발견할 때까지 다니셔야 됩니다. 그냥 한 번 듣고 그렇대 나는 그 길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시면 망해요. 그래서 사주를 정말 자기와 상관없는 우연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너무 쉽게 수용해서 거기에 휘둘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는 얘기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2026년이 만만치는 않은 해일 겁니다. 경기 면에서도 그렇고요. 고용 면에서도 그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AI가 본격화되면서 2026년은 기존에는 경제적 격차, 지식의 격차 수준이었잖아요. 이제는 AI 능력의 격차에 의해서 격차가 더 벌어지는 사회예요. 불경기죠. 격차 심해지죠. 내 할 일 없어지죠. 또는 직장에서도 내가 점점 뒤처지는 것 같죠. 이런 게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은 2026년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자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기가 바라는 인생의 방향이 무엇이고 자기가 바라는 능력의 내용들이 뭔지 이것을 파악해내시고 사주 보시고 오 그쪽 방향이 맞는 것 같아 라고 확신하신 상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새해를 준비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질문 3가지에 대해서 제가 또 3가지씩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새해부터는 가능하면 이렇게 제가 평상시에 하는 대로 3가지로 답변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것인데요. 덕분에 약간 길어진 감이 없지 않지만 오늘 내용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아가는데 그리고 2026년을 기획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영상 재미있었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